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뭐 집을 리뷰하냐, 무슨 뭐 건물을 끌고 다니냐, 맨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진짜로 집만한 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수소차로 만든 버스인데 지금 버스 옆쪽에도 보시면은 이쪽에는 Powered by Hydrogen이라고 써 있고 반대쪽은 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간다. 라는 굉장히 멋진 문구가 빡 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버스인데, 이제 수소차다 보니까 수소 탱크 사이즈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 위치를 요 뒤쪽 상단의 저 뒤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래서 저기 올라간 만큼 뒤쪽은 수소 탱크가 들어가 있고 앞쪽은 사실 더미예요. 네, 뒤에만 올려놓기는 디자인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앞까지 그냥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버스가 일단 좀 높고, 그리고 위쪽으로 요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저 위에까지 엄청 높은, 저희 3.7m거든요 저 위에까지 전부 블랙이고 아래는 화이트고 딱 이렇게 멋진 레터링 딱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저희가 제주도 와가지고 이제 주행하는 인서트들을 따가지고 이제 결과물들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그래서 타고 다니는 내내 제주도에서 버스 기사님들도 많이 쳐다보시고, 이 제주도에 놀러와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만나고 버스를 되게 많이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수소 버스다. 이렇게 멋진 만큼 가격도 후덜덜합니다. 얘가 지금 자동차 등록증상에 찍혀있는 출고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4억이에요. 보조금도 한 3, 4억 준대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한 7억에서 8억. 자, 운전을 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밖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거, 엔진룸 한 번만 좀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형 면허 따고 이번에 처음 버스 운전하는 거 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내려왔고요. 여기 이제 엔진룸이죠. 엔진룸은 뭐 간단하게만 보면은 넥소에도 이런 거 한 덩어리가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 그냥 간단합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엄청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 두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일단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회생제동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로 만든 전기 혹은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저장해 놓기 위한 배터리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 사이즈가 40kWh급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사실 뭐 냉각수도 일반 전기차처럼 일반 냉각수, 그리고 전기 통하지 않는 냉각수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엔진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렉을 짜가지고 층층층 이렇게 올려놓듯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는 저 앞바퀴 뒤쪽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따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차 안에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버스 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지금 이게 올라갈 때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여기 닐링이라고 있거든요. 닐링을 딱 누르면 이렇게 승하차 시에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닐링 할 수 있는, 이렇게 무릎을 꿇다라의 그 닐링이에요. 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내려오는 속도를 보셨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당연히 앞뒤 다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프레셔를 통해서 그 압축된 압축 공기를 정말 여러 군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이즈의 컴프레셔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보셨겠지만 차고를 내려줄 때 이 반응도 반응이고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큰 차를 지금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에어스프링 뿐만 아니라 댐퍼도 MR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그네틱 라이드 댐퍼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주행하면서 또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고, 일단 버스는 이 시트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방금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압축 공기를 에어스프링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운전석 시트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석 시트를 자 앉아서 자 내릴게요. 올립니다.
어디까지가?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릴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완전 끝까지 내리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않고 아래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높낮이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 중에 차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빙이 생겼을 때 얘가 한 번 더 쇼바 역할을 더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속버스 타면은 항상 기사 아저씨들이 이렇게 위에서 출렁출렁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난 저거 볼 때마다 정말 궁금했거든, 그 느낌이. 그걸 직접 경험을 해본 결과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 승차감이 워낙 좋은데다가 이거를 한 번 더 해놨다 보니까 이걸 내가 불필요하게 느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그랬다는 거. 자, 시동은 요 키로 걸어줍니다. 요 키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네, 여기 초록색 버스가 움직여도 된다라는 마크까지 나와주면은 시동은 이제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후진 이렇게 있고 매뉴얼 옆에 이제 기어를 정하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수소버스 어차피 전기로 가는 건데 모터로만 가는 건데 왜 기어가 있어?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4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4단 미션의 느낌은 저희가 이제 오늘 체크아웃 하는 날이어가지고 체크아웃하고 다 같이 타서 수소 충전을 좀 하러 가야 되거든요. 수소 충전소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운전 느낌과 함께 버무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짐 좀 싸고 올게요. 네.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 방송할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지금 함덕그린 수소 충전소로 출발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 10시 40분. 네, 도착지까지 남은 거리는 53km 되겠습니다. 라고 방송을 해주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잠깐. 내가 어제 여기를 지금 어떻게 올라왔지? 딱 여기 뒷바퀴 걸고 이렇게 싹 돌아주면 되죠. 자, 이제 참고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영상을 또 이제 버스 운전 경험이 많으신 저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보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친놈 저 무슨 소리 하나 분명히 딱 또 이제 메인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가타부타 뭐 이 차가 그래서 뭐 엄청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 일반 승용 차량들은 벌써 내가 리뷰를 몇 년 했어. 지금 내가 리뷰를 메인으로 한 것만 좀 5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매주 한 대씩은 했으니까 못해도 250대 그리고 뭐 스터디 하는 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은 비교군이 생긴단 말이야.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 이게 가격대에 맞다 아니다, 이게 승차감이 상대 모든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가격대에 좋다 나쁘다 이 감이 생기는데 버스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오늘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 다만 그냥 지금 느껴지는 거, 저는 지금까지 그냥 버스 이용객으로서 손님으로서 탔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수소버스잖아요. 어쨌든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터로 구동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연기관이 없죠. 내연기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처음 출발해서 그냥 한 60km 정도까지 속도를 그냥 쓱 올리는 데까지 그 어떤 진동도 그 어떤 답답함도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스 특성상 운전자도 그렇지만 승객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탑승해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탑승해 있는 동안 계속 저 그 내연기관의 엔진 진동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보다 꽤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부터 타고 완도까지 내려와서 완도에서 또 배 타고 제주도 넘어와서 지금 2박 3일을 지금 이거를 계속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운전하느라고 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버스를 오래 탄 것 치고는 몸에 이렇게 데미지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함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디젤 엔진의 진동이 안 느껴지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웅웅거리는 맛이 없어서 좋아요.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4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모터에 다단화 기어를 넣으면 이거를 자꾸 기술력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차량의 특수성에 맞춰서 필요하면 넣는 거예요. 모터가 물론 단일 기어비로 커버할 수 있는 그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레인지가 내연기관 대비 넓은 건 사실이지만 모터도 어쨌든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그 구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16톤짜리를 그래도 최대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구동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4단 미션을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4단 미션을 넣은 결과 변속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변속 속도냐면 그 R8 V8에 들어갔던 싱글 클러치 혹시 운전해 본 사람 있나? 와, 그거는 그냥 수동 변속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악셀을 계속 밟고 있잖아? 그러면은 변속되는 속도가 수동 운전을 이제 갓 배운 사람이 변속하는 속도예요. 근데 그거를 고RPM에서 엉 하니까 머리가 변속할 때마다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단 말이야. 얘가 약간 그 느낌이 있어. 그래서 변속이 될 때 악셀을 살짝 미리 떼주면 돼요. 변속을 할 것 같은 타이밍에 악셀을 떼주는 거죠. 그거를 내가 때려 맞추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 기어를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미리 하는 거지. 자, 여기 서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발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일단 출발, 풀악셀. 이 변속이에요? 나는 악셀 계속 주고 있었던 거야. 살짝 앞으로 꿀렁하는 느낌 있죠? 네. 난 일부러 악셀 떼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변속을 할 때 변속을 하기 위해서 악셀을 살짝 강세로 놓으면서 살짝 감속이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큰 버스에 4단 미션까지 들어간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이 큰 차를 타고 지금 제주도까지 넘어와가지고 놀고 하는데 딱 한 번 충전한 거잖아. 이게 전기차였다면, 사실 전기버스였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기를 그냥 여기 배터리에 충전을 한 것만으로 계속 돌아다니기에는 그 충전 시간 대비 이런 장거리를 타는데 아주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일반 승용차들도 굉장히 수소차를 타면 장점이 많이 있지만 승용보다도 이런 상용들,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소차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도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지금 상용 쪽. 왜 예전에 그 무슨 미국의 어떤 스타트업 중 하나가 자기네 그 수소 트럭 개발 다 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 나중에 언덕에서 민 걸로 밝혀져가지고 걔네 난리 났었잖아. 그거 어디였지? 니콜라? 아, 맞아. 걔네 상장 페이지 됐잖아. 아, 진짜로? 그 정도 사기 쳤으면 상패 내야지 그냥. 없어지는 게 맞지.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승용차 쪽에서는 뭐 PHEV나 EV가 미래 이런 동력원이다라고 하면, 이 상용 쪽에서는 지금 무조건 수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정말 중요한 거고, 현대차가 여기에 지금 계속 투자해서 이런 수소 버스를 맞잖아. 거기서 지금 딱 우리 한 번 15분 딱 충전하고 지금 계속 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다시 배 타고 돌아가는 날인데, 배 타고 돌아가기 전에도 이제 한번 충전을 여기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또 충전을 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충전 횟수, 충전 시간, 그리고 일회 충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이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대비 이제 꿀리지 않는다 얘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시트에 달려있는 에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덜 출렁거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댐핑 압력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댐핑 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좀 많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 차가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승차감 얘기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포인트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시트가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이 차를 딱 받고 첫 방지턱을 딱 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분명히 큰 방지턱이었거든. 근데 내가 브레이크가 감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에어 브레이크에다가 회생자동까지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브레이크 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았어. 감속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방지턱을 꽤 세게 그냥 확 넘었단 말이야. 근데 충격이 안 올라오는 거야. 꽤 약간 또 좀 엣지가 좀 있는 방지턱이었는데도. 처음 타고 너무 놀라서 이제 막 스터디를 해보니까 얘가 상용차 최초의 에어스프링 그리고 마그네틱 라이드 댐퍼가 조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댐퍼는 아우디가 되게 좋아해요. 아우디가 엄청 좋아해서 아우디의 모든 스포츠카 고급 차량들에 다 들어가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마그네틱 라이드 댐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체 있죠. 그 유체에
자성을 띨 수 있는 금속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순간적으로 전기를 확 흘려주면은 얘가 딱 단단해져요. 전기를 풀어주면은 얘가 다시 흐물흐물해지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승차감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라이드 댐퍼를 보통 이제 뭐 고급 차량에도 쓰고 또 스포츠카에도 쓰고 하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이제 노면의 상태나 이제 댐핑이 움직이는 그 양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얘를 풀었다 조였다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카에도 쓰고 뭐 고급 세단에도 쓰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상용 버전으로 버스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에어스프링까지 같이 또 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지턱을 순간적으로 딱 넘을 때, 이건 추정이에요. 뭐 자세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방지턱을 딱 넘을 때 이 MR 댐퍼가 이 자성을 최대한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확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선 말이 안 돼. 방지턱 넘을 때 그렇게 부드럽게 넘었는데 이 16톤짜리 차가 고속도로에서는 또 안 휘청거리고 가잖아. 방지턱을 여러 번 지났는데 한 번 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이 하중되는 폭이 있는데 그게 한 50% 정도에서 딱 멈추는 느낌이야. 내가 방금 뜬 느낌이 있으면 그만큼 떨어지겠다 예상이 되는데, 떨어지는 게 그만큼 안 느껴졌다는 거죠. 한 절반, 30% 정도만 딱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떨어뜨릴 때 이 곡선을 길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승용차들도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무조건 위아래로 많이 출렁거리는 느낌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출렁이 빠르면 안 되거든. 이 출렁이 딱 한 번에 그치고 내려올 때 출렁이 이게 길게 빠진다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도로 다닐 때 있죠. 이런 도로에 있는 요철들은 그냥 거의 싹 다 펴요. 거의 싹 다 피는 수준이에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버스는 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 말고 네. 그 엔진 브레이크도 있고 네. 배기 브레이크도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브레이크를 뭘로 써요? 얘는 이제 회생제동을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내리막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감속이 필요해 라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한 칸. 지금 느껴지시죠? 제동력이. 요거 두 칸. 운전하면서 제주에서 꽤 계속 썼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풋브레이크로 일정한 담력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는 에어브레이크를 가지고 이 에어브레이크 입력값에 따라서 에어브레이크도 작동시켜야 되지만 회생제동도 같이 믹스해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가 혼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부드러운 담력을 만들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차차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기 승용차들을 타면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힘들지 않은데, 그냥 브레이크 담력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꽤 많이 힘든 느낌이어서 내리막길이 쭉 보인다 라고 하면은 속도가 붙기 시작할 때 일단 한 단계 먼저 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 버스 기사님들의 이제 UX가 요 위치가 이제 항상 딱 그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그 자리니까, 비상등은 이렇게 생긴 비상등. 자, 지금도 여기가 도로가 노면이 엄청 안 좋은데, 저런 엄청 막 굵게 패여 있는 노면들도 그냥 바닥에서만 터덕터덕 하고 지나는 느낌이고, 큰 범프들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도로에서도 막 차가 좌우로 많이 이렇게 뒤뚱거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둥실둥실을, 어떻게 버스 가지고 이 둥실둥실을 어떻게 만들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방지턱도 몸을 잘 보세요. 그냥 거의 그냥 속도 안 줄이고 그냥 넘은 거거든. 한 40km로 넘은 건데, 얘도 봐봐. 진짜 좋아. 자, 일단 우리는 수소 충전 좀 하고 다시 킬게요. 이게 하나 나왔거든. 자, 밥 먹고 오는 동안 충전은 이제 끝나서 바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지턱. 자, 다들 방금 전에 여기 택시 타고 오면서 이 길 느꼈죠? 네. 대박인 것 같아. 물론 많은 버스를 경험해 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여행 가고 할 때 버스를 타고 다녀봤던 그런 경험들로 좀 비추어 보았을 때, 관광 버스들 나름대로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고 좀 가격대가 좀 있는 버스들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승차감은 꽤나
좋다. 신기하게 넥소도 승차감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수소차만이 가지고 있는 뭐 특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제 수소를 많이 좀 키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이런 수소로 전기를 잘 전환해 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거 외에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차가 현대가 좀 많이 열심히 만든 거 아닌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승차감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이 차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상용 전용 이 MR 댐퍼와 에어 서스펜션, 예, 요게 진짜 좀 이 큰 무게의 승차감을 좀 잘 잡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오지간한 방지턱은 그냥 나 방지턱에서 거의 브레이크를 지금 안 밟아. 그러세요? 지금도 이거 40km거든? 이게 40kg라고요? 승차감이 굉장히 좀 대단히 놀라운 부분이 있다. 와, 바다다. 파도 봐. 와, 대박인데? 너무 재밌겠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버스를 처음 운전해 보잖아요. 네, 일반 차랑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 길입니다. 네, 이 배가 엄청 길기 때문에 내가 저기까지 다 돌고 났을 때 배가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를 미리미리 예측해서 크게 돌아야 돼요. 근데 그 크게 돌 수 있는 저게 안 나온다. 네, 만약에 그게 아예 안 나온다고 하면은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처럼 버스에 이제 이 기본 상식이 없는 애들이 갑자기 타고 내려가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쌉가능 어디만 갖다 틀면은 쌉가능 아까는 이제 계속 쌉가능 해버리면 이제 어제 우리 어디 골목에 한번 잘못 들어가다 껴가지고 진짜. 그리고 이 버스들은 확실히 그 스티어링 레시오가 조향비가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네, 확실히. 이거 봐, 겨우 지금 요 정도 코너 도는데 스티어링 꺾은 거 봐 지금. 자,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소 버스를 직접 운전을 해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타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차만큼이나 이 파워트레인을 이렇게까지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가지고 가는 브랜드가 없어요. 가솔린 만들죠, 디젤 만들죠, LPG도 여러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도 이제 간접 분사가 아니라 직분사 LPG 엔진까지 나와요. 네, 거기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 PHEV 있죠, EV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만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까지, 이렇게 진짜 이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넥소에서는 그냥 차가 좋다, 근데 충전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상용으로 넘어와서의 이 수소차는 진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좋은 승차감을 느끼면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메리트는, 네, 너무너무 큰 메리트고, 사실 지금 당장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 그 이상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큰 가치를 가진 그런 파워트레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사실 이렇게, 네, 이런 얘를 이렇게 시승차로 나간 경우가 없었대요. 네, 제가 하도 주세요, 빌려주세요, 제발 빌려주세요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네, 빌려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잘 탔습니다. 네, 덕분에 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네, 좋은 추억이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네, 좋은 워크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차가 첫 버스였잖아요. 다음에 버스를 또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버스를 또 경험하면서는 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 또 이 상용차 리뷰하는 것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